네, 저희 코너에서 지금까지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 중 하나가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채권 관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한국 국채 투자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상품을 내놔서 제가 한번 발빠르게 정리해봤는데요. 경제뉴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개인 투자용 국채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국채 투자는 기관이나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걸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액으로 거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개인을 위해서 단돈 10만 원부터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게 지난달 28일자 매일경제 기사인데 정부가 최근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개인 투자용 국채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가닥이 잡힌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이 개인 투자용 국채가 어떤 상품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선보일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10년, 20년인 은행 예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채권처럼 시장에서 우리가 사고 팔 수는 없고요. 만기까지 기다린 뒤에 원금이랑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채권 가격은 계속 변하지만 내가 이걸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기대할 수가 없고요. 이자 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실 게 그래서 이자가 얼마냐 이걸 텐데요. 이게 앞으로 시장 금리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는 한 3%대 중반에서 4%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발행 시점에서 시장 금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들은 기본 이자에다가 가산금리까지 추가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개인 투자용 국채 20년물에 투자하면서 연 3.5% 정도의 금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한다면 20년 뒤에는 매월 약 100만 원씩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내가 40세부터 60세까지 매달 50만 원씩 여기에 투자했다면 60세부터 80세까지는 매달 투자액의 2배인 100만 원을 받아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런 상품을 내놓은 배경에는요. 아마도 다른 선진국 대비 저조해도 너무 저조한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있을 겁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국채 보유 비중은 0.1% 이하라고 하는데요. 영국은 이게 거의 10%에 달하고요. 싱가포르나 일본, 미국 등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진즉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간 보유했을 때 원금의 2배를 보장해주고요. 최대 13.3%까지 나오는 지방소득세를 비과세해줍니다. 일본의 경우 최저 수익률인 0.05%를 보장해주고요. 싱가포르는 처음에 시작하는 금리는 3%대 초반인데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익률을 올려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 은행 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또 매매 차익도 못 노리는데 여기에 굳이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사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보유액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다른 소득이 많아서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겠죠. 그럼 이 상품의 문제점은 뭐냐? 아무래도 만기 보유를 해야만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품은 만기 보유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10년, 20년으로 엄청나게 긴데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돈이 묶이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면 중도 환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에 환매를 하게 되면 원래 주어질 예정이었던 세제 혜택이나 가산금리 같은 각종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페널티가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최대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내가 환매를 한다고 해서 일반 채권처럼 시장에서 거래자들끼리 사고 파는 방식은 아니고요. 정부가 개인에게서 다시 매입해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 중도 환매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고요. 중도 환매가 가능한 조건도 따로 붙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내가 원금 보장형 상품에 오래오래 투자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전제 하에 가산금리도 주어지고 세제 혜택도 주어지니까 일반 은행 예금보다 확실히 이점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은행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인데 이 국채는 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1억 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니까 현존하는 상품 중에서 아마 원리금 보장성, 안정성만큼은 확실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반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은 역시 길어도 너무 긴 만기입니다. 유동성이 10년, 20년이 되는 기간 동안 막혀버리는 건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급전이 필요할 일이 과연 없을까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들의 경우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일반적인 예적금보다 만기가 훨씬 긴 만큼 이 유동성 부담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서 뭔가 취해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로 나온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재테크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